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한강 둔치를 걷던 62세의 한 남성이 조심스럽게 옆 사람의 손끝에 자신의 손을 가져다 댔습니다. 그 순간 상대방이 흠칫 손을 피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너무 경솔했던 걸까?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부끄러운 일인 걸까? 여러분, 중년 이후의 스킨십은 젊은 시절과는 전혀 다른 무게를 가집니다. 한 번의 손길이 관계를 꽃피우기도 하고, 한 번의 성급함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30분 동안 중년의 스킨십이라는 조심스러운 주제를 깊이 있게 다뤄보려 합니다. 언제, 어떻게, 얼마나, 그리고 무엇보다 왜 우리에게 이토록 어려운 일인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의 다음 만남에서 당신은 분명 달라져 있을 겁니다.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으면서도 결코 상대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는 그런 품격 있는 용기를 갖게 되실 겁니다. 토요일 오후, 백화점 문화센터서의 강좌가 끝나고 수강생들이 하나둘 교실을 빠져나갑니다. 64세의 정숙 씨는 붓을 정리하는 척하며 슬쩍 뒤를 돌아봅니다. 세 줄 뒤에 앉은 그 남자. 단정하게 빗어넘긴 흰 머리카락. 글씨를 쓸 때면 살짝 찡그리는 눈매. 석 달 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정숙 씨의 눈길은 자꾸만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지난주 그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혹시 강좌 끝나고 차 한잔 어떠세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찻집에서 마주 앉아 나눈 이야기. 각자의 외로움, 각자의 하루. 말없이 고개를 끄덕여주던 그의 눈빛. 집에 돌아온 정숙 씨는 오랜만에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주름진 얼굴로 누군가에게 설렐 자격이 있는 걸까? 그리고 오늘 수업이 끝나고 그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은데 근처 공원 산책 어떠세요? 둘은 나란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적당히 쌀쌀한 바람, 그의 팔과 자신의 팔 사이, 불과 10cm. 정숙 씨의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손을 잡고 싶다. 그냥 가볍게 손등이라도. 하지만 만약 그가 부담스러워하면 이 나이에 철없어 보이는 건 아닐까? 아니, 그 전에 나 같은 사람을 그가 정말 좋아하는 걸까? 손끝이 간질거립니다. 심장은 20살처럼 뛰는데 머리는 64살의 무게로 꽉 눌려 있습니다. 결국 그날도 정숙 씨는 손을 내밀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합니다. 다음엔 꼭. 하지만 다음이 올지 않을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1960년대에 태어난 우리 세대는 스킨십이라는 단어조차 없이 자랐습니다. 남녀 7세 부동석, 학창시절 여학생과 눈이라도 마주치면 친구들의 놀림 세례를 받았습니다. 연애, 그것은 금기였고 수치였고 들키면 안 되는 비밀이었습니다. 대학에 가서야 겨우 이성 교제를 시작한 우리. 하지만 손을 잡는 것조차 몇 달이 걸렸습니다.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말을 들으며 자란 여성들. 먼저 손 떼면 남자답지 못하다와 적극적으로 리드해야 남자다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했던 남성들. 우리는 누구에게도 상대의 마음을 확인하면서 가까워지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저 결혼이라는 사회적 허가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손을 잡고 어깨를 기대고 포옹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이혼을 하고 다시 누군가를 만나게 된 우리 앞에는 완전히 새로운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공식적인 허락 없이 어떻게 상대와 가까워질 것인가? 젊은 세대를 보면 답답하기도 합니다. 처음 만나자마자 손을 잡고 어깨 동무를 하고 우리 눈에는 너무 가볍게 보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들이 부럽기도 합니다. 저렇게 자연스럽게 마음을 표현하고 상대의 반응을 확인하고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니. 우리는 어떻습니까? 60년 넘게 살아오면서 마음을 표현하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채 이제 와서 어떻게 손을 잡아야 하지? 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못 배운 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배울 때가 되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이 순간이 사실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여러분, 강가에 가보신 적 있으시죠? 유유히 흐르는 강물을 한참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지는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강물은 절대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멈춰있지도 않습니다.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고, 낭떠러지를 만나면 폭포가 되어 내려앉고, 넓은 들판을 만나면 유유히 퍼져 흐릅니다. 결국 강물은 바다에 닿습니다. 서두르지 않았기에 마르지 않고, 멈추지 않았기에 도달한 것입니다. 중년의 스킨십도 이 강물과 같습니다. 급류처럼 휘몰아치면 상대는 놀라 뒤로 물러섭니다. 고인 물처럼 멈춰 있으면 상대는 당신의 마음을 영영 알지 못합니다. 적당한 속도로 상대의 반응을 살피며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워지는 것. 그것이 품격 있는 스킨십의 본질입니다. 나무를 생각해 보셔도 좋습니다. 봄에 싹이 트고, 여름에 잎이 무성해지고, 가을에 열매를 맺고, 겨울에 잠시 쉬어갑니다. 씨앗을 심자마자 열매를 기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빛을 주고받는 것이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대화를 나누는 것이 물을 주는 일입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햇볕을 쬐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스킨십은 드디어 열매가 연글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서두르면 설익은 열매가 되고, 너무 늦추면 열매를 맺지 못한 채 겨울이 옵니다. 지금이 때인가 아닌가?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그 지혜입니다. 여러분, 중년 이후에 스킨십이 유독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어색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세 가지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거절에 대한 두려움. 60년 넘게 살아오면서 우리는 수많은 거절을 경험했습니다. 취업에서, 승진에서, 사업에서,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도. 그래서 우리의 자존심은 이미 여러 군데에 금이 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거절당하면 그 금이 완전히 부서져 버릴 것 같은 공포. 내 손을 뿌리치면 어떡하지? 그 순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 두려움이 우리의 손을 얼어붙게 만듭니다. 두 번째, 평판에 대한 두려움. 저 나이에 저러고 있어. 늙은이가 무슨 연애야? 철이 덜 들었나 봐. 우리 세대는 남의 시선에 민감합니다. 체면, 품위, 격식. 이런 것들이 평생의 족쇄였습니다. 누군가와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을 아는 사람이 볼까봐 두렵습니다. 자녀들이 알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엄마가 저러고 다닌다더라. 아버지가 늙어서 정신을 놓으셨나봐. 이런 말을 들을까봐. 우리는 감정을 숨기고 손을 감춥니다. 세 번째, 가장 깊은 두려움, 나 자신에 대한 의심. 이 늙은 몸으로 누군가에게 매력적일 수 있을까? 주름진 손을 상대가 잡고 싶어 할까? 나 같은 사람을 정말 좋아해 줄 수 있을까? 젊은 시절에는 잘 몰랐던 이 의심이 나이가 들수록 커져만 갑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사진을 볼 때마다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깎아내립니다. 그래서 상대가 호의를 보여도 그냥 예의상 그러는 거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상대가 다가와도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외로워서 그러는 거겠지라고 해석합니다. 이 세 가지 두려움, 거절, 평판, 자기의심, 이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두려움은 인정할 때 비로소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 아, 내가 이래서 망설였구나 라고 알아차리시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한 걸음 나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감정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면 세상에 불행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중년 이후의 연애에는, 젊은 시절에는 상상도 못했던 현실적인 장벽들이 있습니다. 첫째, 건강이라는 벽. 손을 잡고 싶어도 관절염으로 손가락이 뻣뻣합니다. 포옹을 하고 싶어도 허리 디스크가 두렵습니다. 상대에게 기대고 싶어도 내 체중이 부담이 될까 걱정됩니다. 손잡아도 될까요? 라는 말을 건네기 전에
이 손이 떨리면 어떡하지를 먼저 걱정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둘째, 자녀라는 벽. 68세의 박 선생님. 3년 전 아내를 여의고 최근 등산 모임에서 좋은 분을 만났습니다. 용기를 내서 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이 나이에 무슨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딸의 차가운 반응에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녀들의 반대, 유산이 걱정되는 거 아니야? 같은 오해, 아버지 어머니가 변했다는 서운함,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옥죄입니다. 셋째, 경제라는 벽. 만남에는 돈이 듭니다. 차 한 잔, 식사 한 끼, 작은 선물 하나. 연금으로 빠듯하게 살아가는 처지에 누군가에게 멋진 모습을 보여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이 사람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넷째, 세상의 시선이라는 벽.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길이 느껴집니다. 저 노인네들 뭐 하는 거야? 늙어서도 저러나?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텐데. 우리는 그 시선이 두렵습니다. 이 모든 벽들, 건강, 자녀, 경제, 시선, 넘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벽은 문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음 장에서 이 벽 앞에서 어떤 선택이 잘못된 결과를 가져왔는지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제가 실제로 가까이에서 지켜본 일입니다. 물론 이름과 세부 사항은 바꾸었지만 본질은 그대로입니다. 경호 씨, 66세. 5년 전 아내와 사별한 후 오랜 시간 혼자 지냈습니다. 퇴직 후 등산 동호회에 가입했고 거기서 순희 씨를 만났습니다. 63세, 10년 전 이혼한 그녀. 처음엔 그냥 같은 조의 회원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산을 오르내리며 나눈 대화 속에서 경호 씨는 점점 순희 씨에게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밝은 웃음소리, 힘든 오르막에서도 불평 한마디 없는 긍정적인 태도, 경호 씨, 물 드세요 하며 건네던 따뜻한 배려. 2달쯤 지났을 때 경호 씨는 결심했습니다. 고백해야겠다. 이 나이에 뭘 더 기다려. 등산 모임이 끝난 후 그는 순희 씨에게 따로 말을 걸었습니다. 순희 씨, 저랑 저녁 같이 하실래요? 순희 씨는 흔쾌히 응했습니다. 작은 한정식집.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날 무렵 경호 씨는 갑자기 순희 씨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순희 씨, 저 순희 씨 많이 좋아합니다. 우리 사귀어요. 순희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경호 씨,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을 빼며 말했습니다. 좋은 분인 건 알지만 전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날 이후 순희 씨는 등산 모임에 잘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경호 씨와 마주치는 것이 불편했던 겁니다. 경호 씨는 집으로 돌아와 며칠 동안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바보 같으니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는 걸 멍하니 바라봅니다. 텅 빈 거실, 째깍거리는 시계 소리만 허공을 가릅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급하게 굴었을까? 순희 씨의 굳어버린 표정이 자꾸 떠오릅니다. 그 순간 그녀의 손이 내 손에서 빠져나가던 느낌. 마치 모래가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천천히 갔어야 했어.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어야 했어. 손을 잡기 전에 먼저 마음을 잡았어야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서툴까요? 66회를 살았으면서 사람의 마음을 대하는 법을 아직도 모릅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나는 그녀의 마음을 얼마나 알았을까요? 그녀가 내 손을 잡아주기를 기다렸던 밤들을 나는 알기나 했을까요?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얻는다는 건 내 마음을 쏟아내는 게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읽는 일이라는 것을.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순희 씨는 아마 다시는 나를 보지 않겠죠. 그래, 나 같은 사람 혼자 사는 게 맞는 거야. 시계가 10번을 울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여러분, 경호 씨의 실수는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그의 감정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정적인 것을 놓쳤습니다.
상대의 준비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것. 순희 씨는 아직 경호 씨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했습니다. 이혼 후 10년간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에게 필요한 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경호 씨는 자신의 감정만을 기준으로 움직였습니다. 내가 좋아하니까 고백하자. 내가 손을 잡고 싶으니까 잡자. 이것은 스킨십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표출입니다. 진정한 스킨십은 두 사람의 마음이 같은 곳을 향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 우리 세대는 스킨십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색하고 서투른 것은 당연합니다.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둘, 스킨십은 강물처럼, 나무처럼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두르면 실패하고 멈추면 기회를 잃습니다. 셋, 우리 안에는 세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거절의 두려움, 평판의 두려움, 자기심.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넷, 현실의 벽들, 건강, 자녀, 경제, 시선이 있지만 벽에도 문은 있습니다. 다섯, 상대의 준비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스킨십은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신 곁에 혹은 당신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당신은 지금 어디쯤 서 계신가요? 아직 눈빛만 주고받는 단계인가요? 대화는 시작했지만 마음을 확인하지 못한 단계인가요? 손을 잡고 싶지만 용기가 나지 않는 단계인가요?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희망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전혀 다른 결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숙 씨, 67세. 남편이 치매로 5년간 투병하다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오랫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더 잘해드렸어야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손이라도 잡아드렸어야 했는데. 그런 그녀가 성당 시니어 봉사 모임에서 동갑내기 영철 씨를 만났습니다. 영철 씨도 3년 전 아내를 암으로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둘은 처음엔 그저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으로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봉사 모임이 끝난 후 차를 마시며 각자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어느새 만남은 일상이 되었고 명숙 씨는 영철 씨가 없는 일요일이 허전해졌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가을날 둘은 성당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오후 영철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명숙 씨 혹시 손 시려우세요? 명숙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네, 좀 그렇네요. 그럼 제가 손 잡아드려도 될까요? 명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영철 씨의 손이 그녀의 손을 감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거칠었지만 그래서 더 믿음직스러웠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낙엽 밟는 소리, 서로의 체온,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 손이 따뜻합니다. 이 사람의 손이 내 손을 감싸고 있습니다.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누군가의 손을 잡은 게 남편이 떠나고 나서 나는 늘 혼자였습니다. 차가운 이불 속에서 텅 빈 식탁 앞에서 내 손은 늘 허공을 헤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손이 내 손을 붙잡아주고 있어요. 괜찮아. 이제 혼자가 아니야. 영철 씨가 말하지 않아도 그의 손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나도 괜찮은 걸까요? 다시 누군가를 좋아해도 되는 걸까요? 하늘에 계신 남편이 이 모습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아니, 어쩌면 남편도 기뻐하실 거예요. 당신은 늘 그랬으니까. 당신 행복이 내 행복이야 라고 했으니까.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에요. 따뜻해서, 너무 따뜻해서 흐르는 눈물이에요. 고마워요, 영철 씨. 기다려줘서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 영철 씨는 무엇이 달랐을까요? 그는 물었습니다. 손 잡아드려도 될까요?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상대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거절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하기까지 6개월을 기다렸습니다. 충분히 대화하고,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가까워진 후에야 비로소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입니다. 이것이 품격 있는 스킨십입니다. 여러분, 이제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누군가와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 외적인 부분입니다. 나이가 들면 외모는 중요하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젊은 시절의 화려함은 아닙니다. 하지만 단정함과 청결함은 어느 나이에나 매력입니다. 깔끔하게 다듬은 머리카락, 단정한 옷차림, 은은한 비누 향기, 손톱, 구두, 셔츠 깃의 청결함. 이런 것들이 상대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나는 당신을 만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십시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이 모습으로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둘째, 내적인 부분입니다. 매력적인 중년의 가장 큰 특징은 긍정적인 에너지입니다. 만날 때마다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사람, 과거의 영광만 이야기하는 사람, 자녀 자랑, 손주 자랑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 곁에 오래 있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반대로 오늘 하늘이 예쁘다고 말하는 사람,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상대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사람. 이런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셋째, 몸의 언어입니다. 말보다 몸이 먼저 말합니다. 눈을 마주치십시오. 피하지 말고, 노려보지도 말고, 편안하게, 따뜻하게 웃으십시오. 억지 웃음이 아니라 눈가에 주름이 잡히는 진짜 미소. 자세를 바르게 하십시오. 구부정한 어깨는 나는 지쳤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펴진 어깨는 나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상대와의 거리. 너무 멀면 관심이 없어 보이고, 너무 가까우면 부담스럽습니다. 팔 하나 정도의 거리. 그 안에서 조금씩 조금씩 상대의 반응을 보며 가까워지십시오. 여러분, 손을 잡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잡은 손을 놓지 않는 것. 관계가 시작되면 새로운 과제들이 생겨납니다. 첫째, 대화의 기술입니다. 중년의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듣는 것입니다. 내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을 참으십시오. 상대가 말할 때 끊지 마십시오. 그래서요? 그랬군요. 이런 짧은 반응이 대화를 이어줍니다. 그리고 상대가 말하지 않은 것도 들으십시오. 괜찮아요라고 말하면서, 표정이 어두운 이유, 바쁘지 않아요라고 말하면서, 자꾸 시계를 보는 이유. 마음으로 듣는 사람만이 진정한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지혜로운 거리두기입니다. 좋아하면 매일 보고 싶습니다. 하루 종일 함께 있고 싶습니다. 하지만 중년의 관계에서 이것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자녀가 있고, 친구가 있고, 취미가 있습니다. 상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연락하면 숨이 막힙니다. 일주일 내내 붙어 있으면 피곤해집니다. 적당한 거리.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혼자 있고 싶을 때 혼자 있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중년 연애의 가장 큰 장점이자 가장 어려운 균형입니다. 셋째, 스킨십의 점진적 발전입니다. 손을 잡았다고 해서 다음에 바로 포옹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손잡이가 자연스러워지면 어깨에 손을 올려봅니다. 어깨 터치가 자연스러워지면 팔짱을 껴봅니다. 팔짱이 자연스러워지면 가볍게 안아봅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서두르지 않고 상대의 반응을 살피며 불편하면 말씀해 주세요. 이 한마디가 상대에게 안전함을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아니오를 존중하는 것. 상대가 뒤로 물러서면 나도 물러서야 합니다. 상대가 오늘은 좀이라고 하면 알겠습니다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거절당했다고 상처받지 마십시오. 그것은 거절이 아니라 아직은 아니에요라는 신호일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상대와 가까워질지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진정한 스킨십의 시작은 자기 자신을 안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최근에 자기 자신을 칭찬한 적이 있습니까? 잘했어. 수고했어. 그래, 힘들었지.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60년 넘게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을 위해, 배우자를 위해, 자녀를 위해. 자기 자신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남에게 사랑받고 싶어 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사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손을 잡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의 손을 잡아보십시오. 지금 두 손을 모아보십시오. 오른손으로 왼손을 감싸보십시오. 주름이 있습니다. 거칠기도 합니다. 예전만큼 곱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손은 60년 넘게 당신과 함께한 손입니다. 밥을 해주었고, 빨래를 해주었고, 아이들을 안아주었고, 일을 해주었습니다. 이 손에게 고맙다고 말해보십시오. 고마워. 수고했어. 그리고 나서 거울 앞에 서보십시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젊은 시절과는 다른 모습.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60년 인생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후회도 있고, 감사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품고 여기까지 온 당신.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진정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없습니다. 나 같은 게 뭐? 이 말을 이제 그만하십시오. 나 같은 사람도 행복해져도 돼. 이렇게 말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안아줄 수 있는 사람만이 타인을 진정으로 안아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 스킨십. 그것은 단순히 피부와 피부의 접촉이 아닙니다. 마음과 마음이 닿는 순간, 당신이 소중합니다라고 말하는 방법,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을 전하는 언어, 그것이 스킨십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스킨십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60년 넘게 살아온 당신의 손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그 무게는 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이입니다. 젊은이들의 손에는 없는 세월의 따뜻함이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손을 내미십시오. 물론 서두르지 않으면서 상대의 마음을 살피면서 손잡아도 될까요? 이 한마디를 건넬 용기. 그것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선물입니다. 그리고 만약 상대가 당신의 손을 잡아준다면 그 순간의 따뜻함을 온전히 느껴보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평생 일궈온 당신이라는 사람에 대한 보상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남은 날들이 외롭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손이 따뜻한 다른 손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용기 하나 심어드렸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 작은 클릭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혼자 보시기 아까우시다면 비슷한 고민을 가진 친구분께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매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이 영상을 보고 용기를 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의 한 줄 한 줄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손은 따뜻합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